태국 이기면 홈에서 18강 진출, 패배 시 참사와 탈락이라는 기사처럼 중국과 태국의 경기 결과는 중국 축구 팬들에게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과 태국의 경기 하이라이트와 이어서 경기를 지켜본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The final score is Team China. 국가대표팀이 오늘 그냥 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까지 며칠 더 끌어야 하는 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해. 사형집행이 늦춰졌네요. 형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오늘 졌어도 마지막 경기 형님은 또 볼 거였잖아요. 못 참고 봤는데 헐, 역시 예상대로다. 1m 69의 헤딩골이라니 진짜 대단하다. 보질 말자. 화가 치밀어 죽을 지경이다. 에휴, 중국은 2030 월드컵 준비하는 최초 팀이 됐군. 나도 참 바보네. 또 중국 축구를 봤어. 형님 혼자가 아닙니다. 형님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적어도 몇 억은 돼요. 어쩌면 리더도 보고 있을지 몰라요. 경기마다 보고, 경기마다 욕하고, 경기마다 실망하는데 한 경기도 놓치지 않았다. 페르난도 활약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레이 비난은 없겠지? 보니까 귀화 선수들은 기량까지 귀화한 것 같다. 중국화. 우레이 없으니까 단독 찬스 기회까지 사라졌어. 우레이 못 나올 때부터 이미 말했지. 우레이가 찬스 날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은 전부 우레이가 만든 거였어. 우레이 없으면 베트남도 미얀마도 이길 수가 없어. 우레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곧 우레이를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두고 보세요. 우레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레이 직업의식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레이 없는 삶은 슬프다. 이번엔 아무도 우레이 욕하지 않았겠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 정지. 고의로 피했다는 의심 있음.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태국은 아시아 1위고 중국은 아시아 4위니까 뒤처지는 게 당연해. 경기 끝나자마자 수학 천재들이 또 점수 계산을 시작하겠지? 어떻게 해야 본선에 나갈 수 있는지 또 분석할 거야. 수학 문제를 또 풀어야 하네. 이거 정규 과정된 거 아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빈종이나 제출하세요. 다 필요 없다. 다음 원정 한국이다. 절대 기회 없다. 하하, 전통이 됐네. 이 쓰레기들 정말 나라 망신이다. 현장에 있는 6만 팬들이 안타깝다. 솔직히 아쉬워할 필요 없다. 이런 수준으로 월드컵 나가봐야 몇 경기 0대6으로 지고 나면 심장병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TV가 몇 대나 부서질지 모를 일이다. 이성적으로야 기회가 없겠지만 믿음으론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겉보기엔 살아있지만 사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 20년 동안 축구 봤는데 남자 축구는 중요한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그럼 그냥 다음부턴 안 볼래요. 이젠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네요. 무승부라도 좋아요. 최소한 한국만 나면 좀 더 힘이라도 낼 테니까요. 어차피 이런 실력으로 2라운드에 올라가 봐야 다른 팀들한테 얻어맞을 뿐이에요. 다음엔 한국 눈치를 봐야겠네요. 다음 한국 경기는 생중계하지 말아줄래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요. 한국이랑 무승부를 기대하기보다 싱가포르가 지지 않도록 응원해야 한다. 차라리 홍콩 대표팀이 한국이랑 경기하게 하자. 다음 경기는 한국이 주전 선수들 다 기용하지 않고 열심히 뛰지 않길 바랄 뿐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방심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방심한다고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화제는 다음 경기에서 비기면 진출한다는 거고, 다음 경기 끝나면 화제는 감독 교체가 될 거다. 좋은 소식. 중국은 다음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 비기기만 하면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항상 졌습니다. 아무런 동요도 없다.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운 좋게 다음 라운드 진출해봐야 그저 팬들한테 고통스러운 기억만 몇 번 더 줄 뿐이다. 전반에 2번이나 골대가 활약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벌써 2023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축구대표팀은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 이 쓰레기들아. 우와, 이런 팀이 18강 진출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경기 봤는데 됐어요. 월드컵 진출해도 이건 그냥 상대 전적만 올려줄 뿐이잖아요. 창피해요. 중국 축구가 월드컵에 진출하는 건 세계 축구에 대한 모욕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没行走廊吗？这不没行走廊吗？一个横移过了几个了？刚才中国队整个后防线一字长蛇阵被他给破了，居然。 현재 손흥민 선수로 중국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3대0 손동작에도 불구하고 경기 최고 평점 8.3점을 받은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중국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중국 축구 크리에이터 쉬징위는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완전히 반해버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哎，连续由孙兴敏孙秋啊，挺吓人啊！说实话，这球孙秋啊，
这个孙兴民这确实是厉害呀，非同凡响。梅西走廊吗？这不梅西走廊吗？一个横移过了几个了？刚才中国队整个后防线一字长蛇阵被他给破了，居然，居然被这个孙兴民一字长蛇阵都被他给破了，从左边突到右边，这过程当中突了5个，够厉害的了。就那个位置嘛，小禁区和大禁区之间那一条横线老危险了，对于顶级的射手来说，那个位置老舒适了。孙球王，实事求是说啊，挺有观赏性。孙球王是不是这样？这真是厉害，这个孙兴民，这就是足球的魅力啊！左路靠个人能力吗？孙兴民，哎呀，真有个人能力啊！不断往里趟啊，自己。花哨运球技巧，一个人摆脱俩吗？一个人摆脱俩吗？一个人过俩了，人放当中插进来，捡到脚！哎呀，我天，这真是球王风采尽显。说实话啊，孙兴民能耐真是大呀！孙兴民这是确实厉害，亚洲范围之内简直是脚面水平躺，如履平地。你看这个戏耍，一个打俩呀，这是啊！哎呀，这个能力你看没看到？天，太帅了！刚才这球打得太帅了。一个打俩，踢足球跟打篮球似的。 손흥민 선수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던 쉬징위도 중국의 답답한 플레이에 분노하며 선수들을 향해 독설을 날렸는데요. 특히 이날 눈부신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쫓기엔 기량이 부족했던 중국 선수 팡하오를 비교하며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这是最后脚啊！就这速度啊！就这速度被你往……哎呦我天！要不怎么说孙兴民是亚洲球王？你看人家。 不是你是干什么的？你看他那个缓慢的速度，蜗牛啊！你这被人家就是那种加速反超就跟抢断，稍抢断，你这真是速度太慢。你说你跑动速度都这么拉胯，你这不是脚下细活的问题，你这速度比人家慢了一个档吗？这不是？也太慢！刚才这是比赛叫你给踢的，根本没有任何速度，跑不动了。 那孙兴民怎么能跑动呢？啊，你那意思是，你看人家是不是弯道超车？你说你倒跑啊，你倒是，别提了，别扯了，啥玩意儿跑不动，跑不动下去。那足球一场比赛，那你场上那你职业球员，你的体能不是最基本的吗？那孙兴民怎么健步如飞呢？难道孙兴民不比你累吗？那人家进攻的戏份多重，你还说你累呢？人家比你更累，跑得那么快。 速度都落后这么多，脚下没活。 현재 중국의 팡하오 선수는 축구 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전 축구 선수 판샤오동 역시 팡하오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지도 못한 것 같다. 손흥민 선수를 마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골대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쓸데없는 파울로 옐로 카드를 받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의 축구 팬들은 막 교체된 팡하오가 풀타임 뛴 손흥민을 못 따라가네. 이건 진짜 눈뜨고 못 보겠다. 팡하오, 몸 풀 땐 90분 뛸 것처럼 하더니 막상 경기 땐 체력 완전 바닥이네. 해설에선 팡하오한테 속도가 뛰어난 선수라고 하던데 해설자 방금 그 말 하자마자 나 진짜 빵 터졌다. 해설자들 진짜 웃기네. 해설자가 국가대표팀이 부끄러움을 알고 분발해야 한대. 중요한 건 분발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거 아니야? 해설이 더 웃겨. 손흥민이 팡하오 속도가 빠른 걸 알아서 열심히 수비한다고 하더라. 손흥민이 팡하오를 알 리가 있나? 지난 중국전 쉿 세레머니에 이어 이번 경기 3대0 손동작까지 중국전만 치렀다 하면 손흥민 선수 하나로 중국은 매번 난리가 나는데요. 사실 중국은 원래 안 좋은 기사는 숨기려고 애를 쓰지만 이번만큼은 중국도 팬들의 수준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네디지의 월드컵 예선 해외에서 망신당한 팬들이라는 기사에는 홍콩에서는 이란과의 경기에서 국가를 야유한 팬들이 체포되기도 했다는 예를 들어가며 중국 팬들의 질낮은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경기장에서 일제히 시바 손흥민을 외쳤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발해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경기 후 평점 역시 8.3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우리 팬들에게 실력으로 반격했다. 한국이 중국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팬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우리는 경기에서도 지고 체면도 잃게 됐다. 국제경기였고 그것도 상대팀의 홈경기였다. 이런 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중국 축구 팬들의 수준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이 사건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매체에서도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되지 않으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라며 개념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기사 마지막에 축구 환경도 좋지 않고 선수들도 부족하고 심지어 팬들조차도 문제가 있다며 이것이 중국 축구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접한 중국 축구 레전드 판지이 역시 중국 축구 팬들을 향해 뼈 때리는 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这种事情是激起民风这种情绪上的东西。他比一个3-0是你输3-0，你只能让人比划呀，你咋办呢？你哪一天你记得这个手势的时候，告诉后面这些，你有机会去比划回来啊。这怎么办？你只输3-0，你也不能让人家比呀。所以说还是从内心来说，你把自己的本事去练出来。 쉴드 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손흥민이 잘못한 건 없어. 상대홈에서 팬들이 선수 이름까지 부르면서 욕하는 건 좀 아니지. 우리 홈에서 그랬다면 모를까 다른 나라 팬들이 우리 선수한테 똑같이 하면 참을 수 있었을까? 너무 이중잣대 들이대지 말자. 팬 문화라기보단 솔직히 무례한 거잖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기쁨도 잠시. 복수의 꿈도 꾸지 못할 만큼 현재 중국 축구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한데요. 준비난항. 중국 대표팀 험난한 일정에 직면해 3연패 시작 가능성. 여러 팀들이 같은 조에 속하길 원해라는 기사에는 현재 중국은 다른 팀들이 승점을 얻기 위해 노리는 대상으로 각 시대의 팀들은 중국과 같은 조에 속하기를 원한다며 3차 예선에 통과한 나라들 중 그 어디도 중국이 만만하게 볼 나라가 없다는 참담한 분위기를 알렸습니다. 애증의 손흥민 선수와 월드컵 예선 다음 라운드 조편성까지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막을 땐 함부로 달려들지 말고 쉽게 발 내밀지도 말고 위치 잘 잡아서 드리블하게 놔두고 패스길만 막아야 돼.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네 착각일 뿐이야. 너무 빨라서 공도 안 보일걸? 손흥민이야. 세계 최고 선수라고. 메시나 호날두 막을 때도 똑같잖아? 손흥민, 스피드형 공격수인 줄 알았는데 중국 상대론 완전히 기술형으로 변하네. 두세 명이 달려들어도 그냥 다 제쳐버리잖아. 프리미어리그에선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이런 게 레벨 차이라는 건가? 이강인이랑 손흥민이 중국을 상대로 뛰니까 한 명은 메시가 되고 한 명은 호날두가 됐다. 손흥민은 진짜 아시아 슈퍼스타야. 세계적으로 봐도 월드 클래스인데 막기 힘든 게 당연하잖아.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널 비난하고 싶은데 사실 나도 부러워. 손흥민이랑 같은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지. 한국은 마지막 경기를 그냥 대충 했어. 진지하게 했으면 최소 3골은 넣었을걸? 주전 대부분 나왔잖아. 주전 선수들 다 나오는 거랑 진지하게 경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 태클에 반칙이든 부상이든 간에 그냥 들것에 실려나가게만 하라고. 이강인 빼준 것만으로 고마운 줄 알아야지. 손흥민까지 다치게 하려고 하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을 내준다고? 참 대단하다. 옐로 카드까지 받고 몇 번 더 그러면 레드카드로 퇴장이야. 이거 친선 경기 아니라고. 수비가 너무 약하잖아. 그렇게 수비하면 상대가 안 뚫고 가겠냐고.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렇게 제쳐. 그러니까 걱정 마. 손흥민 한 명 막으려고 4명이 붙어야 하네. 프리미어리그에서 고강도 훈련을 받는데 예선전 같은 데선 그냥 당연히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손흥민이 중국 선수들 상대하는 게 고등학생이 중학생 상대하는 것 같아. 완전 다른 레벨이잖아. 차이가 너무 크다. 손흥민 하나 막기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 호날두나 음바페 같은 선수들이면 더 힘들겠지? 그런 선수들 막을 기회는 거의 없겠지만 이 사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야.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도 막기 힘들어. 그럼 우린 소림축구를 써야겠네. 완전 다른 템포야. 손흥민만 2배속으로 뛰는 것 같아. 국대 선수들 다 합쳐봐야 손흥민 한쪽 다리 값도 안 돼. 제발 이번엔 한국이랑 같은 조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17개 팀 전부 다 중국이랑 같은 조였으면 한데 8.5장으로 늘어났는데 왜 예전 4.5장일 때보다 더 어려워 보이지? 다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시아 13위잖아. 나한테 계획이 있어. 공격수로 음바페, 홀란드, 포든 귀화시키고 미드필더로 웨데가르드, 라이스, 로드리를 귀화시키는 거야. 수비수에는 알폰소 데이비스, 데리우트, 살리바, 리스 제임스를 귀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본선 진출도 가능할 거야. 내가 감독해도 진출시킬 수 있겠다. 이런 라인업에 감독이 필요나 할까? 18강전 덕에 경기 10번은 더 볼 수 있겠네. 조 3위나 4위 하면 2-3경기 더 볼 수도 있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 조 꼴찌만 안 해도 다행이니까. 월드컵 48개국도 부족해.
72개로 늘려도 중국이 꼭 진출할 거란 보장은 없어. 이란,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국, 쿠웨이트, 한조희망. 꿈도 꾸지 마, 다 못 이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但是从目前这个状态来说，你为了不打得太难看，不丢人，不丢人，不什么不不瞎踢，你是吧？弄一些来管用，解决一些眼前的问题，对也不是不可以。 현재 중국은 월드컵 3차 예선에 더 많은 귀화 선수만 있다면 본선 진출의 꿈을 이룰 수도 있다며 연일 영입하고 싶은 귀화 선수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18강전 대비 귀화 타겟 3인방, 저우딩양, 오스카, 세르지뉴. 누가 국대에 합류할까? 라는 기사에는 선수들은 귀화 절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 하지만 피파는 중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진출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중국 축구협회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온 지구가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돕기라도 한다는 듯 피파의 의지까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오스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因为我就是在中国开始的我的职业生涯，已经很多年了。中国就像我的家一样。因为在疫情期间，有很多的外援都已经离开了，但是我一直在坚守，因为中国就像我的第二个家一样。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사 역시 오스카는 귀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 축구대표팀의 귀화에 뛰고 싶다는 의사도 여러 차례 밝혔다. 심지어 능숙한 중국어로 얼굴은 콩고인이지만 마음은 중국인이라는 말까지 했다며 중국 국가대표가 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접한 중국의 축구팬들은 내 얼굴은 콩고 사람이고 내 돈은 다 중국 돈이야. 중국 마음 같은 소리 하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높은 연봉. 눈에 보이는 건 돈뿐인 게 사실. 피부는 검지만 마음은 중국이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돈 낭비하고 중국 먹칠하는 거지. 돈 안 줘도 중국의 마음이 남아있을까? 현재 중국은 귀화 선수로 축구대표팀을 꾸리고 싶은 바람과는 달리 중국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사건이 터지며 귀화 선수 영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중국 축구 귀화 문제. 거중원 책임 크다. 험난한 월드컵 진출의 길이라는 기사에 스포츠 평론가 양희가 전 체육총국장이 귀화 선수 관련 문제 등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았다고 폭로하며 귀화 선수 문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기사에는 앞으로 외국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면 아무런 보상 없이 뛰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 축구의 수준과 월드컵 재진출에 대한 압박을 고려하면 외국인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국가대표팀에서 봉사할 이유는 없다. 헝다그룹은 엑손 앨런, 러거프, 장광타이 같은 선수들을 귀화시키기 위해 수억 위안을 쏟아부었다. 원래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수들이지만 막대한 금전적 유혹에 국적을 바꾸고 국가대표에서 뛸 자격을 얻었다. 많은 팬들은 귀화 선수 영입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대하지만 결국 돈을 사용해 국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귀화 선수 영입이 간절한 상황인데요. 중국을 너무나 부럽게 만들며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게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중국이 한 다큐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대규모 귀화를 통해 아시안컵 16강, U23 아시안컵 4강, 월드컵 아시아 예선 18강에 연속 진출했다고 보도하며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귀화 전략은 축구협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팬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축구팬협회 웹사이트에 주목했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아직 귀화하지 않은 선수의 소셜미디어를 열어보면 인도네시아 팬들이 남긴 진심 어린 초대와 인도네시아 국기 댓글을 볼 수 있다고 쓰여 있다며 중국 축구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본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는데요. 더 이상 누굴 탓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젠 팬들 탓까지 하네. 봤지? 다 국내 축구 팬들이 쓰레기라서 축구가 발전이 없는 거래. 안 그랬으면 중국도 지금쯤 강팀이 됐을 거야. 국내 언론이 더 문제지. 이익만 따지지 말고 중국의 강한 소속감까지 가지라고 요구하잖아. 핑계도 많다. 이기는 법도 못 찾으면서 지는 핑계만 하고 있군. 중국이 왜 그렇게 귀화 선수 영입에 진심인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00年一直到2015年开始搞校园足球之前，全中国常年踢足球的孩子，据说是5000人。所以老有人说，这我们14亿人找不出11个会踢球的。对，你不是在14亿人里找，对啊，你是在5000人里找。没错，我个人觉得啊，
这个不解决足球人口的问题，中国足球永远没戏。是的，你看现在国家队能称上亚洲一流的球员没有没有吗？别吴磊算勉强算一个吧，可以是吧？哎，那其他的呢？二流、三流甚至。就我们那么在每一个位置上，在对亚洲数前5个，对单个位置上的前5的球员，对我们11个位置进不去2个。日本有几个？韩国有几个？伊朗有几个？沙特有几个？澳洲对吧？卡塔尔没说呢，你是吧怎么？所以你要从根本上解决问题，必须是发展本土球员，没问题。对，但是从目前这个状态来说，你为了不打得太难看，不丢人，不丢人，不什不丢人么不瞎踢，你是吧？弄一些来管用解决一些眼前的问题，对也不是不可以。对但是我就说，不要把希望就放在这儿，认为有了规划，那中国足球就又能怎么样了？对又开始这个幻想了，哎，那就错了，是吧？规划只解决眼前的问题，而且咱说一个极端的例子。就算咱买了有钱，买了11个规划，组一个国家队您踢成亚洲冠军了，您有多光彩吗？人家老外人说了，这是我你怎么的心里的症结所在。中国足球怎么都得用外国人踢？那是你们中国人不行吧？或者说你们中国足协不会吧？ 우레이는 간신히 통과했네. 아시아에서 포워드 순위 따지면 우레이는 탑5 안에도 못 끼지. 귀화 선수로만 채우면 중국 축구가 망한다는 전문가들도 당장의 창피를 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정도로 월드컵이 너무 나가고 싶은 중국인데요. 귀화 선수에 대한 소신 발언에도 당장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새벽 2시 기자의 논란 보도, 엑손과 앨런 충격, 팬들의 비난쇄도라는 기사에서는 누가 들어도 정상적인 푸야위의 말을 전했지만 중국 축구 팬들의 독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사에서 푸야위는 나는 항상 귀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돈을 들여 용병을 사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진정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축구를 위해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어떤 부가 조건도 없이 먼저 귀화해서 국대 감독의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조건이나 대우를 논하는 선수는 사절한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중국의 축구 팬들은 약 잘못 먹었나?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인간이다. 중국 축구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도 아닌데 사람 불러와서 국대시키려면 대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인재 유치도 모르나? 화웨이가 러시아 수학자 유치할 때도 많은 돈을 줬다고 독설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중국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 이곳에서 나고 자란 것도 아닌데 귀화를 원하는 선수는 돈 받고 우승만 가져오면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드컵이 간절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당장 성과라도 보고 싶은 쪽과 망해가는 중국 축구를 걱정하는 쪽, 두 부류의 팬들은 이번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게 임시방편인 줄 모를까? 다 알지.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차라리 월드컵 안 보고 말지 귀화 선수 없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주식이랑 똑같아.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지. 12명 다 귀화시켜서 월드컵 우승 가자. 귀화에 반대는 안 해. 근데 가능하면 화교로만 귀화시켰으면 좋겠어. 국가대표에 흑인 백인이 우글우글하면 그게 중국팀 같아 보이기나 하겠어? 솔직히 월드컵 본선 갔는데 선발 11명 전부 귀화 선수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 중국은 귀화 작업에 더 힘내라. 창피하다 진짜. 인구가 10억이 넘는데도 귀화 생각뿐인가? 국가대표가 클럽이냐? 헐, 진짜 어이없네. 한국이랑 일본도 귀화 선수에 의존하나? 적당한 선수 있을 때야 귀화할 수도 있겠지만 맨날 귀화 타령만 하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일본도 90년대부터 귀화 시작했잖아. 일본은 계획적으로 한 거지. 산토스 같은 선수처럼 말이야. 동감. 진짜 실력이 있는데 중국까지 진짜 좋아하는 선수 귀화시키는 건 괜찮아. 돈으로 데려오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큰 계약 아니면 누가 귀화나 하겠어? 바보. 비싼 돈 주고 흑인 선수 사와봐야 다 의미 없다. 이기려고 아주 체면까지 싹 다 버렸군. 메시나 호나우지뉴 같은 스타 플레이어 귀화시키는 건 불가능이겠지? 창피하게 좀 굴지 말아줄래?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22만이야. 끽해봐야 몇 명이나 축구하겠어. 그런데도 청소년 축구를 얼마나 잘해? 우리보다도 잘하잖아. 축구로 돈도 많이 버는데 왜들 그렇게 못하냐? 이해가 안 가. 국가대표인데 왜 귀화 선수를 쓰냐고.
경기 이기는 게 목적이면 그냥 가장 뛰어난 선수 몇 명 고용해서 팀 만들면 되잖아. 귀화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축구 인재가 부족한 걸 탓해. 수준이 쓰레기인데 귀화 아니면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 성적이 좋아야 축구도 발전하는 거지. 귀화로는 중국 축구 못 살린다. 돈이라도 쓰면 우승 기분이라도 낼 수 있잖아. 실력은 안 늘어도 1위 기분 낼 수도 있고, 그럼 돈 따위야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잖아. 귀화 선수로 성적 내고 외국인 선수로 월드컵 가고, 이건 뭐 주객전도잖아. 중국 축구는 진짜 체면도 없냐? 귀화 안 하면 절대 월드컵 진출 못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